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명시장 박수원입니다. 예, 우리 광명시를 사랑하는 우리 언론사 대표님들, 기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지구계획이 지난 12월 3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LH 국토부와 수없는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는데요.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울시 방향 연결 도로입니다. 3기 신도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3기 신도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시민들께서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소상히 설명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고물가를 비롯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경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골목 시장을 지키고 있는 이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민생안전 지원금 시민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의장과 만나서 협의를 좀 했는데요. 그 내용 포함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지구 계획이 지난 연말에 승인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하게 됐고요. 광역교통 대책을 통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지구계획 승인을 했고, 2031년 입주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올해 보상 계획을 공고를 하면 2026년도부터 보상이 시작돼서 2027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고, 첫 분양은 2029년도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3기 신도시는 판교 테크노밸리 약 3배 정도 되는 약 40만 평의 자족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 구역에 자족용지를 확보를 했는데, 우리 시는 그 마지막 개발지여서 자족용지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진행했는데, LH의 전반적인 3기 신도시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자족용지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4개의 특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4개 구역이 있는데, 이 4개 구역을 고밀도 복합 개발로 해서 부족한 자족용지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가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미래 신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좀 더 이 3기 신도시가 경제자족도시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요. 올해 1월 20일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과밀 억제권역으로 과밀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해제하면서 새로운 미래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래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도시 숲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녹색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도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전체 면적의 35%를
녹지를 좀 확보하게 됐고요. 올림픽공원이 3배 정도 규모 되는데 목감천, 안양천 주변으로 해서 도보나 자전거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강민시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향후에 이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서의 그 도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건데 현대자동차와 현재 협업을 통해서 현재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나 로봇셔틀, 퍼스널 모빌리티, 자율주행, UAM 등 미래 교통 도시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 현재 연구 영역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UAM은 어쨌든 그 현대 자동차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빨리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향후의 미래 교통 도시의 새로운 틀을 바꾸는 이 모빌리티 도시의 새로운 연구 작업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이 3기 신도시의 광명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광명 3기 신도시의 미래 산업은 이곳에 많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고 총 6만 7천 호 중에서 광명이 4만 2천 호, 약 10만 5천 명 정도가 광명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교육시설이나 공원, 하천 이런 모든 분이 잘 어우러진 깨끗한 쾌적한 조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제2의 예술의 전당 같은 K-콘텐츠 시설을 유치해서 글로벌 문화 소도가 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또 강민시가 이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공공청사를 확보하는 부분 또 시청사도 언젠가는 이전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 이전해야 할 부분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설과의 연결이 되는 설방면 직결도로 4개 그리고 도로 확장 6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LH하고 진행할 때 이 서울 방향에 이 순설도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도로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진행했고요. LH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쉽지 않다. 그리고 광역교통 대책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처음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광명시의 전문가 2명 그리고 LH의 전문가 2명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토론을 진행하고 몇 차례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서 LH가 우리 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산로 방향 연결도로는 여기 광성초 앞으로 해서 서부간선도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 교량이 되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로 지하도로는 현재 철산대교 지하로 해서 남부순환로로 연결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범안로는 한사거리의 지하로 해서 안양천 지하로 해서 시흥대로 연결하는 이 세 가지 광역 교통 대책을 지구계획 이번에 포함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에 서해안로 연결도로는 광명의 이 북쪽, 광명 육동 쪽에서 서해안로로 연결하는 부천에서 오류동 쪽으로 가는 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방향 연결하는 서해안 연결하는 서울 방향은 이렇게 4개 연결도로로 해서 이 사업을 이번에 확정 짓게 돼서 저희 광명시로서는 3기 신도시가 그래도 지역이 도시가 되지 않고 교통이 원활한 도시로 할 수 있는 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시흥 방향의 수인로, 박달로, 마요로 이런 서해안로가 새롭게 신설되어지는 부분이 또 광역 교통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안으로 확장돼 있어서 이 사업들도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은 작년 연초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계셔서 별도로 추가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수색광명 고속철도입니다.
2033년 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203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이 부분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KTX 광명역이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중심 지역이 아니라 이 수도권의 교통 중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월급 판교선, 신안산선, 그리고 이 수해 고속철도 직선 노선, 그리고 나중에 GTX G노선까지 연결되면 KTX 광명역이 핵심적인 유럴아시아로 갈 수 있는 거점 교통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천 하안 신림선은 올해 그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여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이미 다 끝냈고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가 별도로 그것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진행이 되면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올해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광명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 민생안전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하고 어제 의장님과 만났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 만나서 상의를 좀 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 탄핵정국 이후로 골목경제가 급속히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 골목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2년 전에 난방비가 올라서 민생안전지원을 가구당 10만 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어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원포인트로 다음 주 중에 아마 15일이나 16일 정도에 원포인트로 열어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의회에서 내겠습니다만 어제 의장단과 협의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어제 협의할 때는 저희는 6월 말까지 지역화폐를 다 소진하는 걸로 했는데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1분기 안에 소진하는 걸로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원포인트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 뭐 식당이나 이렇게 많은 곳을 이용하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광명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신년 브리핑을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과 민생안전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